안녕하십니까. 다산앤 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회계제도 IFRS 17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 전망 속에서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 비율, 즉 킥스 비율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 방어가 시급해지자 보험사들이 잇따라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후순위채는 지급 여력 비율을 산정할 때 일정 비율을 가용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발행하면 자본 적정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보험업계의 이중고가 해소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방식을 보수적으로 변경하면서 보험사들이 자본 적정성 방어를 위해서 대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나선 것인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보험업계에서 2조 원 이상의 후순위채가 발행됐습니다. 한화손해 5천억, 메리츠화재와 DB생명 각각 3천억, 흥국생명 1천억 등이 발행됐고 신한라이프도 3천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동양생명은 5억 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을 의결했는데 이는 동양생명이 최근에 5년간 발행한 자본성 증권 중에서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후순위채 발행 실적은 연초부터 보험업계의 자본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추가 자본 확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의 지급 여력 비율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로 보험료율에 대한 할인율이 떨어지면 보험 부채의 현재 가치가 늘어나 부채 부담이 커집니다. 보험사들의 지급 여력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인데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대비 44%포인트 떨어진 206.8%, KB손해보험은 27.8%포인트 하락한 188.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무저해지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변경이 손해보험의 후순위채 발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해지보험은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전혀 없는 상품이고 저해지보험은 중도 해지 시에 일반 보험보다는 환급금이 적은 상품입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은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면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유리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어서 손실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10% 내지 30%가 오른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면서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가입 기회라면서 소비자들을 유도하는 절판 마케팅을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절판 마케팅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무저해지보험 판매 실적을 일일 단위로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면서 긴장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적 악화 우려로 보험회사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7월 36,000원 선이었지만은 이후에 계속 하락세가 이어져서 현재 2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롯데손보도 계속 하락해서 1,700원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발표하자 일시적으로 두 회사의 주가는 급등했지만 다시 하락했습니다. 삼성생명은 20%, 삼성화재는 30% 넘게 뛰었지만 연초 주가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펀더멘털 개선과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주당 4,500원 배당을 결정한 삼성생명은 회사 가치 제고라는 원칙 하에 보유 자사주와 신규 자사주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중고를 겪고 있는 보험업계가 주주 환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배당 성향 확대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중기 주주 환원율 5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또한 밸류업을 이뤄낼 것인지, 그리고 자본 구조 고도화를 이뤄낼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판 마케팅 등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편승하기 십상인데 단기적인 보험료 인상 등 이런 정보보다는 장기적인 재무 설계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보장 범위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아서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팡세와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